혹시 효도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대신 앞으로 생활을 돌봐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계약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효도계약서를 근거로 증여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아파트나 예금을 물려준 뒤 자녀가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면서 효도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란 무엇일까? 효도계약서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서, 즉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찾아와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 민법에는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는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평생 함께 살고 생활을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 후 따로 살면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효도계약서를 근거로 아파트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즉 효도계약서는 단순히 약속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 분쟁에서 효력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효도계약서는 막연하게 쓰면 효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4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구체적 명시. 아파트 한 채 준다, 예금 조금 준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아주 세세하게 써야 하는데요. 예금이라면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까지 이런 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은 종목명과 수량, 증권사 계좌번호까지, 부동산은 이처럼 정확한 주소까지 남겨야 합니다. 둘째, 효도 조건의 구체화. 효도한다라는 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횟수와 금액을 반드시 숫자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4회 이상 부모님을 방문한다, 매월 10일까지 부모 계좌로 생활비 200만 원을 송금한다, 매주 최소 1회 이상 부모님과 통화한다, 부모님이 입원할 경우 주 3회 이상 병문안을 간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조건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이행 시 반환 조항.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효도 조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모는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그냥 준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날짜와 이해 표시. 계약서 작성일과 증여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양측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여 서명날이 난다. 이런 문구를 반드시 넣고 부모와 자녀가 직접 서명과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효도계약서가 중요한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건을 너무 모호하게 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적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통 효도 조건에는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금전적 지원, 정기적인 방문이나 전화 같은 정서적 교류,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양 의무가 포함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도라는 조건을 붙이는 부담부증여 계약서입니다. 재산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효도 조건은 숫자와 방법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불이행 시 반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날짜와 이해 표시, 서명과 공증까지 챙겨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4가지를 지켜야만 효도계약서가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서보다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대화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효나 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효도계약서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재산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떤 조건을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